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관련된 경매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면 응찰자들은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초보자라면 가짜 유치권이 들어있으면 회피하면 되고, 진정한 유치권으로 보인다면 현장 답사하여 유치권자와 협상해서 인수하고도 싸게 낙찰받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유치권 신고가 없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짜 유치권자에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점에서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본건 사례를 통해서 유치권 경매 물건 낙찰 사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입차하고자 하는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으면 대부분 입차를 거리게 됩니다. 2022년 유치권 경매 물건이 매월 200에서 300건씩 나왔지만 평균 응찰자는 2.7명에 그쳤습니다. 유치권은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변제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을 공사한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건축업자는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유치권 행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공정률 52%에서 모두 중단을 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치권 신고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과 낙찰 건수의 추이입니다. 2022년 12월을 보면 유치권 신고된 경매 물건은 245건이고 이 중 62건이 낙찰되었고 낙찰가율은 65.6%입니다. 유치권 신고 물건과 낙찰 물건의 추이가 비슷하다는 점과 낙찰 가율이 64%에서 75%를 보여 감정가 대비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치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민법 제320조에서 328조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인데 그중 320조 제1항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이지만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매 입찰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채권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리스크 때문에 낙찰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유치권자라도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유치권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받아 은행권에 제출해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성립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치권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 75-1305에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3-62119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는 약정이 있어도 이는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4-203895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후 인테리어 원상 복구 조항을 넣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9.1-155915 사건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 점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접 점유를 할 때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게 하는 방식의 간접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의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로 밝혀졌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두 번째는 해당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가 해당됩니다. 필요비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유익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건설회사 개발사업부장으로 근무 시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에 풍세 장례식장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는 1495평으로 감정가는 28억 5153만원, 건물은 총 3개 동으로 1010평이고 감정가는 40억 8378만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는 합해서 약 69억 3595만원입니다. 5번 유찰되어서 2020년 4월 최저 입찰가는 11억 6572만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16.81% 수준입니다. 이 물건에는 도영건설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사대금 4억 2천만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개 건물 중 메인동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점유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 배제 신고서도 함께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자가 법원에 신고하면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나오므로 이것을 참조하면 되고 현장에서 안내문 등을 통해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매 입찰 시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있다면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 중에서는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찰을 방해하거나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오른쪽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컨테이너 1기 매각 제외, 5번 목록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건물이나 현황 지상 2층의 장례식장으로 전면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되어 있음, 공실 상태임, 6번 목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층 건물이나 현황 주유소는 철거 말소되어 일반 사무실 및 숙소 2층으로 이용 중임, 7번 목록 1에서 3층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장기간 방치되어 공실 상태임, 2019년 10월 16일자
도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금 4억 2,300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2019년 11월 7일자 소디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유치권은 점유 사실이 없으므로 불성립한다는 서면이 제출되어 있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은 천안시 풍세 장례식장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보정리 680-125가 메인동으로 장례식장이고 좌측에 680-124의 주 용도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이나 실제 사용은 사무실과 숙소,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680-118, 126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노래 연습장으로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유치권자와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2월 유치권자 대표를 만나 확인한 결과 유치권은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에 투입된 공사 금액이며 총 도급 금액은 15억 4천만 원이나 유치권 금액 4억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령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유치권 금액을 수령하면 공사 내역에 포함된 냉난방기 설치 및 공사 AS를 완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고 유치권 금액을 수령과 동시에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 계산서, 하자 이행 보증서를 발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물건은 결국 감정가 대비 25%인 17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면적이나 입지로 볼 때 대형 마트로 이용하면 좋은 물건입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5조에는 경매 입찰 방해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계 및 위력, 기타의 방법을 사용해 경매나 입찰에 공정을 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것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입찰 방해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근거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허위 유치권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소개하면 대구지법 2017 고단 2845 사건을 보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씨에게서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해당 공사는 2016년 4월까지 진행되다 중단이 되었고 A씨는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B씨로 하여금 경매법원에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1억 900여만 원임에도 대금 2억 4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공사대금 액수를 부풀려 유치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경매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 매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두 번 유찰돼서 6억 7천만 원에 매각되어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채권자, 매각을 받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 변경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안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우 경매 신청 채권자나 매각을 받는 자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유치권 변경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